전국에 계신 태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실로의 이름 설민석 교수입니다. 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하는 강좌는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원하는 공무원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공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적인 분석부터 떠나보도록 하죠. 자, 기출 총평입니다. 전체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이번 2015년에 치러진 모든 공시 시험 중에 가장 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경주 유적지구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사 강목의 사료 생소한 정도 한두 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고 나머지 18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 줄래다가 한두 문제 때문에 중자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로 주고요. 예상 합격 컷은 제가 볼 때는 한 90점 정도는 무난히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운이 좋은 분들은 만점자도 다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면 고등교과 과정 내 개념으로 선달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느껴진 거예요. 점점 공시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고교 과정 수능하고 비슷해집니다. 첫 번째는 유형이 그래요. 사료를 주고 그리고 자료를 주고 추론하는 형태 문제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출제 비중도 수능 교과서가 지금 5대5로 이제 돼 있거든요. 2017년 수능을 치르는 현 고2 학생들이 보는 그 교과서가 이제 8종 검인정의 5대5예요. 전근대사호, 근현대사호. 거기에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근대사가 60%, 근현대사가 한 40% 정도에서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져 가는데 앞으로도 이런 수능 형태의 문제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은 지속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20년 동안 수능 전문가니까 그쪽 꽉 잡고 있으니까 제가 잘 유형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근현대사 출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사 이슈가 문제인데 올해 우리 그 백제 그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경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요? 이 백제 등재된 게 이게 며칠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문항 출제하고 교정 보고 요 시점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사실상 유네스코 등재가 유력시는 되나 확정 단계 약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가 아닌 여기는 경주를 낸 것 같은데 앞으로 시험을 우리가 치른다면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이런 거 좀 다룰 가능성이 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제 비율을 보면요. 빨간색이 전근대사거든요. 12문제, 그리고 근현대사가 7문제, 통합형이 아까 말씀드린 경주 역사 유적지구 문제, 그래서 약 6대4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근대사, 근현대사. 자, 그리고 전회차 대비 출제 비율을 보면 빨간색이 전근대사 그리고 노란색이 근현대사인데요. 전근대사의 출제 비율이 줄고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늘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근현대사 파트의 경우는 조금 인내심이 부족한 분들이 앞에는 열심히 하고 뒤로 갈수록 좀 수업 빠지고 이러면서 어려워하는데 내용 자체는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간적인 열정보다는 꾸준한 성실한 습관, 완강을 하는 그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성패를 결정짓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고른 출제였습니다. 근현대사의 출제 비중 증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보면은 선사, 고대, 고려, 전후기 할 거 없이 꾸준히 조금 조선전기가 적게 나오긴 했는데 전반적인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하고 비슷한 출제였고요. 그리고 분류사별을 보면 한눈에 보이죠. 정치사예요. 공시는 정치사입니다. 그 다음이 문화사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사하고 사회사는 상대적으로 출제 비율이 적고 이 사회사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수업을 하되 우리는 만점 목표니까 경제사회사를 꼼꼼히 다루는 이런 방식의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봤고요. 자, 이제 심층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우리가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이게 보면 이제 저희 교재하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저도 좀 뿌듯하고요. 또 놀라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달아놨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달아놓은 거는 제 자랑이죠. 자랑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 적중되고 우리 설민석 교수와 함께하면 만점 받을 수 있으니 좀 믿고 맡겨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입니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국가가 어느 국가일까요? 자, 기억에서는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8조법이잖아요. 8조법. 그럼 8조법 그런 거 어느 나라예요? 그렇죠. 바로 고조선이 되는 거죠. 일단 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봤다는 가정하에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아직도 안 풀었다면 요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듣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가 약한 줄 알죠. 해설 강의 듣다 보면 다 아는 줄 알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먼저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더 귀 쫑긋 세워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조선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까요? 자, 옥저와 동해를 정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고구려가 됩니다. 자, 족외혼, 책화, 이거 어떤 나라죠? 여러 나라의 성장 중에 그렇죠, 동해가 되죠. 별도의 행정구역인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잘했습니다. 부여. 요거 바로바로 제가 지금 텀을 한 2, 3초 두는데요. 요 텀 안에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중국의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요거 이제 답 고조선인데, 그럼 한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한 게 고조선이고, 고조선 강성기 때는 또 누구하고 대립했는데? 연과 대립했죠. 그래서 강성기는 연과 대립하고, 위만조선 때는 한과 대립하다가 결국 한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기순입니다.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고구려 아닙니까? 고구려. 그럼 고구려에서 불교 수용하고 율령 반포한 게 누굽니까?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그럼 몇 세기예요? 4세기죠. 기억 이렇게 두고, 자, 4세기예요. 4세기. 자, 고국 원앙이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고국 원앙은 같은 4세기지만 누구의 아버지예요? 소수림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순서가. 자, 을파소를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대로 나오죠? 2세기의 고국 천왕입니다. 고국 천왕. 그러니까 2세기니까 이 사람은 디귿이 여기에 들어가야겠네요. 자, 2세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한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고 깨로를 죽였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남하 정책이에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 5세기가 되겠죠? 이건 장수왕. 그럼 5세기니까 요거는 리을이 여기에 이렇게 붙고 5세기 이렇게 가져야겠네요. 역시 쉬운 문제죠. 디귿, 니은, 기역, 리을 이렇게 갑니다. 디귿, 니은, 기역, 리을.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가를 볼까요?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원래는 사라사로라고 불렸었는데 국호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근데 6세기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로 바꿨지 않습니까? 왕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꿨고요. 대외적으로는 우상국 복속, 우경실시 상당히 많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굽니까? 일단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해서 우리는 6세기 말 진흥왕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진흥왕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가는 것이 대가야를 정복했다고 그러죠. 금법 대진 이렇게 기억했죠.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금법 대진.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뭘 말하는 거죠? 마운영비, 황초령비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곧 고구려한테 빼앗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신라에는 법흥왕이 있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전 시기인 5세기에 무슨 마립간? 소지마립간이, 이걸 왜 여기다 써? 소지마립간이 이참비지의 딸을 백제 동성왕에게 시집 보낸 일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전 시기인 4세기 내물마립간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노급이 부활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노급 부활은 아예 중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대죠. 요거 두 개 지금 상대잖아요. 이거 상대고, 이게 중대잖아요. 중대니까 이건 누가 됩니까? 경덕왕. 이니까 이후죠, 이후. 이게 지금 다 상대 아니에요, 상대. 그죠?
이제 그 뭐 8세기에서 9세기 요때쯤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법흥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대사 문제가 나왔네. 1970년대면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금융실명제 실시는 누굽니까? 박정희가 아니라 YS가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그리고 4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어떤 업적이죠. 경제적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향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지방 제지사족의 모임이 되는데요. 한 마을 선비들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좌수 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제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원통함이 심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한 마을의 제지사족들의 공론에 따라서 향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령의 손 아래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향회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없어지고 뭐 유향소가 부세 자문기구로 전락하고 이거 어느 시대가 되는 거예요? 조선 후기임을 우리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이게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제지사족의 힘이 약해지고 신양이 이제 향회를 장악하고 수령이 탐관오리로 이제 점점 힘이 세지고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강해지죠. 조선시대 후기 쪽에는 신양과 결탁하면서 향전에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신양들이. 그리고 신양들이 눈치 보고 뇌물 갖다 바치는 게 수령이다 보니까 수령의 힘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입니다. 향회는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전락을 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향회, 유향소 전부 다 부세자문기구로 전락을 합니다. 양반사족과 분홍층이 향촌의 주도권에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시골의 전쟁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향전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회사 문제입니다. 한 문제 나왔어요. 자, 요거 지우고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 광복 직후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광복 직후에 여운형은 이거 역시 공시다운 문제죠. 조선 건준위를 발족했죠. 그러니까 조선 건국 동맹은 광복 1년 전인 1944년에 만들어진 거고 광복하는 그 당일날 1945년 8월 15일 그 당일날 이것이 조선 건국 준비 건준위로 발족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2번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건 1941년의 상황이죠. 조소왕의 삼균주의. 자,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 큰사전, 이 조선어학회라는 것이 1931년에 등장을 해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요 무렵이 되는 거고요. 광복은 45년인데 어떻게 광복 직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복 이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포인트는 조선어학회가 쓰기 시작한 우리말 큰사전은 여기 있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1950년대 다시 쓰여져서 완간됐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간 못했습니다. 조선어학회는 우리말 큰사전을. 자, 모스크바 3상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게 1945년 12월 달이니까 광복 직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광복은 8월, 논의된 건 12월이니까. 그죠? 나머지는 다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역사적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춘겸 나왔네. 그죠? 전랑으로 청구하려고 하였다. 김효원이가 왜 청 못 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조 때잖아요. 선조 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붕당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붕당의 형성이라고 우린 배웠죠. 그래서 이 이조 전랑 문제 때문에 김효원 쪽은 동인이 되고
그리고 심의겸, 심춘겸 쪽은 서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고 붕당 정치 관련된 문제 중에 이렇게 쉬운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조금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감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위축될 거 없어요. 아직 이걸 틀린다는 걸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손 잡고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즐겁게 공부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볼까요? 이게 답이고요.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된 것은 여기 뭐 심춘겸, 김효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정여림 모반 사건으로 완전히 기회를 보던 동인들이 정철의 세자책봉 상소, 요걸 건저상소 혹은 건저의 상소라고 그러거든요. 이 건저 문제로 이 정철 동인 세력을 서인 세력을 완전히 보내자라는 북인과 살살 보내자라는 남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여립 정철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노론과 소론으로의 분화가 나오려면 이거는 숙종 때 이게 경신왕국 직후니까요. 경신왕국 직후니까 이건 선조 때 얘기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서인과 남인 간에 예속 논쟁이 나오려면 요거는 현종 때 얘기가 돼야 됩니다. 현종 때. 그래서 뭐 굳이 나온다면은 송시열, 노론의 송시열하고 그리고 서인 노론의 송시열과 남인의 윤휴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들은 나중 때 현종 때 한판 붙고 송시열 윤휴가 예송으로 한판 붙고 나중에 숙종 때 가잖아요. 그럼 사문난적으로 한판 더 붙습니다. 그래서 윤휴는 성리학의 상대화, 송시열은 성리학의 절대화를 외치고 결국 송시열은 윤휴와 소론 박세당을 학문을 어지럽히는 무리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그들을 죽음에 몰게 됐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밑줄 친 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의정 이원익이 의논하기를 각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이 각 그 사회, 각 관청의 방납인들, 얘들이 이제 사주인 이렇게도 부르죠. 대납가, 방납가, 관청과 결탁해서 백성을 괴롭혔던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중간에서 막혀서 이걸 막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납부를 방어한다고 그러죠. 공납의 패단인 방납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다 봤던 그런 사료 아닙니까? 패단이 고지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을 설치해서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 쌀을 거두되 일결당 매번 8말씩 거둬.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본청에 보내면 본청에선 당시 물갈부와 가격을 넉넉하게 하려 정해가도 걷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상인에게 주어서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그러니까 방납인이 결국 나중에 이제 공인으로 변모하겠죠. 그죠? 일부 방납인들이 공인으로 변모하겠죠. 자, 그럼 결국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이 선해청이고요. 선해청.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대동법 실시를 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알기로는 대동법은 지주들이 일결당 12두씩을 대동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바치는 거잖아요. 일반 그 지방 특산물 내는 세금 없애고 지주가 이제 독박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왜 8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대동법이 처음 실시할 때는요. 8만씩 1년에 2번을 걷습니다. 그럼 몇 두였어요? 처음에는 16두였어요. 16두. 28에 16. 16두를 걷는데 지주들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아예 알았어 그러면서 12두로 완성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해청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뭐야 이거? 정답은 바로 3이고요. 그 어영청은 뭡니까? 5군형 중에 하나죠. 상평청은 뭐예요? 상평창을 지금 상평청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고가조절기관이죠. 그리고 균역청, 요거는 균역법을 현실을 하기 위한 기구가 균역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 후기 집필된, 이게 포인트예요. 조선 후기 집필된 역사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료가 역대 처음 나온 사료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치고 눈에 익혀두시기 바래요.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했기 때문이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보면 신고백 순서로 건국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했고 또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으니까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에 남은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이다.
자, 고구려의 강대하고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며 신라가 차지한 땅은 남쪽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김씨는 신라사에 쓰여진 고구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어떤 그 고구려의 강대함, 그리고 왜 신라가 삼국의 으뜸인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문맥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이랄지 주체성 이런 걸 강조하는 조선 후기의 책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바로 동사 강목이 됩니다. 동사 강목. 누가 쓴? 안정복.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됩니다. 안정복은 삼안정통론을, 이게 포인트죠. 삼안정통론을 이 책을 통해서 강조를 했는데, 단군이 우리의 시조라는 아주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주장을 하고, 그리고 기자조선까지 우리의 역사로 인정을 하지만은 위만조선은 우리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군과 기자의 뛰어난 DNA를 가진 준왕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삼안정통론, 단군과 기자의 어떤 그런 피는, DNA는 우리 삼안, 우리 반도인의 몸에 흐른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 여기는 안정복이 되겠죠. 자,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서 이를 체계화하였다. 자주, 정통, 주체,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단군부여 고구려의 흐름에 중점을 두어서 만주 수복을 희구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주 수복 우리 수업 시간에 뭘로 배웠죠? 그렇죠. 바로 동사가 됩니다. 동사. 이종휘의 동사. 고구려를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부각시켜서 쓴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한 기전체 사서로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망라했다? 그 중국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해동 역사죠. 뭐 조선 후기. 해동 역사. 한치훈. 자,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눈 백과사전적 서술로 문화인식의 폭을 확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동사 강목은 백과사전류가 아니고요. 조선 후기 백과사전류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정리해 볼까요? 자, 관찬하고 사찬. 간단히 대표적인 거 떠오르는 거 빨리 정리해 보면 뭐 있을까요? 관찬으로서 영조 때 만들어진 동국, 문헌, 비고 유명하고요. 사찬 뭐 있어요? 이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고, 이덕무의 청장, 관전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선후기 백과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름 길면 백과사전이야 보면, 그죠? 백과사전들이 이름이 길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물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라 자강의 방도를 구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너무 쉽네. 무슨 자강에? 대한자강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자강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06년에 만들어져서 1907년에 없어졌죠. 고종의 강제 퇴위를 반대하다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25개 지회를 두고 월보를 간행했던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 볼까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무슨 협회가 되겠습니까? 독립협회가 되겠고요. 자,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자,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을 육성해서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방직 고무 메리아스 공장을 육성하자라는 거는 그들의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게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물건을 쓰자라는 물산 장려운동. 물산 장려운동. 어디서 시작됐어요? 평양이에요? 대구예요? 대구죠. 평양은 국채부상, 평양이죠. 평양이고 조만식. 대구가 국채부상운동입니다. 대구가. 자, 4번입니다. 일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킨 데 성공할 때가 뭐죠? 1904년에 무슨 회? 그렇죠. 뭐예요?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이렇게. 보안회. 자, 이렇게 해서 잘 봤고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물사가 되겠는데 삼국유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삼국시대 인물이겠죠. 성이 김씨입니다. 29세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됐어요. 얼마 뒤 중국으로 가서 그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분 원효는 아닌가 보네.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끝났네. 의상이죠, 의상. 그래서 원효와 함께 중국 가다가 원효는 썩은 물 먹고 돌아오고 이 사람 혼자 중국 가서 화음정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부석사, 낙산사 만들었던 의상, 업적,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항상 불교는 스님을 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자, 화엄일승 법계도를 저술해서 화엄사상 정리 처음부터 정답이고요. 자, 중국에서 풍수지리서를 들여와서 지세 중에 요거 누구예요? 신라 말의 도선. 자, 신문화쟁론 누구예요? 화쟁사상. 요거 원효죠, 원효. 그죠?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5개로 나뉜 천축국 인도를 왕래한 기행문을 저술했죠. 이게 오늘날 프랑스에 가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이 발굴을 해가지고 희해초지, 해초.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입니다. 밑줄 친 북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원성왕이라고 나옵니다. 통일신라 하대적의 독서 삼품가 유명한 사람인데요. 3월 북국에 사신을 보내서 빅문하였다. 요동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하고 신라와 경계를 맞대었지만 교빙한 일이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었다. 요거 뭐예요? 북국이 남북국. 원성왕이면 신라 하대 통일신라였고 그 위쪽 북국이면 발해죠. 뭐 그러면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북국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찰기관으로 중정대가 있었다. 자, 통일신라의 감찰기관 사정부, 발해 중정대, 고려, 그렇죠. 어사대, 그리고 조선, 사헌부, 오늘날,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구, 그죠? 공무원들이니까 이런 건 알아야겠죠. 중정대 있다 맞고요. 최고교육기관으로 태학감이 아니라 주자감이죠, 주자감입니다. 주자감. 이 태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태학이 두 개가 있죠. 고구려의 국립대학이 태학이에요. 태학이고 그리고 통일신라의 국립대학이 신문왕 때 국학인데 이 신문왕 때 만들어진 국학을 경덕왕 때 다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게 태학이에요. 그러니까 태학이 이렇게 두 개 나와야죠. 발해는 주자감입니다. 고려는 국자감. 자, 그 국자감이 충렬왕 때 다시 이름이 국학으로 바뀌었다. 성균관으로 또 바뀌죠. 자, 중앙의 정치 조직으로 삼성육부를 두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발해 맞죠? 삼성육부. 근데 그 운영이나 명칭은 독자적이었어요. 자, 지방의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 선왕 때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은 중국의 36명의 승령을 파견해서 법안종을 배우도록 하고 이게 포인트죠. 재관의통. 요거 누구였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광종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빛나거나 미치거나. 자, 그럼 광종, 옳은 거 광종의 업적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승과제도를 시행하였다. 요게 광종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입니다. 요새가 세운 백년사를 후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요새라는 사람은 무신집권기 때 사람이죠. 무신집권기. 왕으로 따지면 희종 때가 됩니다. 희종. 원래 그 교종 스님들 탄압 많이 받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반성한다고 하니까 후원을 해준 거죠. 자, 의천이 국청사를 창건하는 것을 후원하였다라고 하는데 아버지죠, 아버지 문종. 그리고 동생이란다. 아버지 문종의 아들, 숙종이 형이잖아요. 의천 형.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 때고요. 그리고 후원은 형님이었던 숙종 때까지 계속 의천을 후원해주게 됩니다. 자, 4번입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물리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조성한 건 바로 현종 때가 되겠죠. 현종 때.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옳은 거. 그는 송악산 아래에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해서 요거 혹시 헷갈리실까? 안 헷갈릴 텐데 송악산 아래에 자하동에 학당을 마련해서 낙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설성, 진덕, 대화, 대빙 등의 구제로 나누고 각각 전문 강좌를 개설토록 하였다. 이게 끝났잖아요. 이게 무슨 학당이에요? 그래갖고 당시 과거 보려는 자제들은 반드시 먼저 그의 학도로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었다. 구제, 학당 만든 게 누구예요? 고려중기 최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럼 최충 지공고 출신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영과 3, 4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이것이 유교의 9개 경전과 3가지 역사 아닙니까? 그죠? 국영과 3, 4, 요게 정답이 되겠고. 자, 2번을 보면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의 기초에 삼국 사기를 편찬한 건 누구겠어요? 김부식이지 뭐. 그죠?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시무십조금 누가 되는? 다 쉽잖아요. 최승로죠 뭐. 소학과 주자가래를 중시하고 권문세족과 불교 폐단을 비판한 거는 이거는 신진사대부죠 뭐. 그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불교의 교리까지 비판해버린 게 정도전이죠. 불시잡변.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뭡니까?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75년 박병선 박사는 이곳 도서관에서 조선시대 도서가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목록을 정리해서 그 존재를 알렸어요. 그 후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90년대 초 한국 정부가 반환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2011년에 5년마다 갱신해서 대여 가능한 방식으로 반환됐대요. 이건 뭐가 돼요? 의궤지 의궤. 이거 언제 털렸어요? 병인양요 때 털렸잖아요. 그럼 이게 의궤인지 어떻게 합니까? 90년대 초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YS였잖아요. 그래서 YS가 그 당시에 KTX 뭐 일본이 깔아주네 뭐 어디가 깔아주네 그랬는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우리 프랑스가 KTX를 놓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여기는 의궤를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한 권을 미리 주거든요.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흥분해갖고 오케이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나쁜 프랑스 인간들이 나중에 뭐 도서관에서 반대한다고 그래갖고 KTX 깔고 나서 안 줬다니까요. 막 완전 난리 났었죠. 근데 이제 MB 때 G20 하면서 우리가 장기 대여 방식으로 이제 돌려받게 된 거고요. 요거하고 비슷한 거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수자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연의 수자기. 요 수자기의 경우는 2007년에 이것도 어떤 그 환수 방식 자체가 장기 대여입니다. 장기 대여. 장기 대여 방식으로 미국 해병으로부터 우리가 환수받은 문화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2007년이에요. 수자기 돌려받은 건 2007년이고 요거는 이제 2011년 MB 때죠. MB 때 돌려받은 건 의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참 좋네요.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기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지금. 좋아요. 갑니다. 병인양요.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결사항전하였다. 미미광어 들어보셨어요? 미미광어. 신미양요는 미국과의 전쟁으로서 광성진에서 어제연이 싸웠는데요. 미미광어 이런 거 들어보시죠? 오늘날 절을 만들어준 주문입니다. 미미광어. 그러니까 어제연 광성보니까 신미양요지 병인양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일단 셔먼 장군이라는 뜻이잖아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입니다. 이거 신미양요죠. 프랑스가 강화도 외교장관 도서를 약탈해갔다. 정답. 조선이 처음으로 서양 국가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미국인데요. 일미영독 이러프. 프랑스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1886년. 맞는 것은 3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학은요, 이 수업 시간에 한 100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과정이 나오거든요, 과정이.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전주하약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일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이거 맞네요. 근데 안 갔죠, 일본이. 조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 삼정이정청이 아니고 교정청입니다. 얘 틀렸네. 삼정이정청은 언제 나온 거예요? 임술련에. 농민, 봉기, 직후에 만들어졌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게 삼정이정청이죠.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청일전쟁 발발 직후에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강소가 한 40, 50개 운영됐고요. 50여 개 운영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을 했다. 남북적 집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920년대 삼미중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궁, 퇴치, 자력, 갱생 요것이 바로 1932년부터 40년까지 진행된 일제 농촌을 진흥시키자 운동의 구호가 되겠고요. 쌀 잡곡에 대한 배급제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도 이제 3기
그 후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년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1937년 중일전쟁 이후라고 봐야겠고요. 소작농을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소작 조정령도 여기는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이었고요. 자,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답은 쉬워요. 코멘트를 다 달기는 뭐 초보자들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을 쉽게 고를 수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사가 어려운 당신. 여기는 태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자, 18분 보겠습니다. 다음 법이 공포된 이후에 나타난 일제 지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전시액, 자, 국가총동원령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국가총동원령은 1938년 중일전쟁 1년 뒤로서 3기 후반이 됩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죠. 재수없는 네 글자짜리 단어들, 내선일체, 일선동조, 황국신민, 역사금지, 한글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정신대랄지, 징병징용 이런 거 다 여기에 들어가죠. 볼까요? 자,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해서 일상생활을 통제했다. 이거 바로 중일전쟁 이후 맞고요. 여기는 애국반이 나중에 반상회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통제 일환이었습니다. 창씨개명 맞고요. 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빼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합니다. 여자는 몸빼, 남자는 작업복.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사했다. 이건 무슨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 너무 쉬운 거. 이게 너무 쉬워. 근데 이제 문제는 19번이에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뭐 제가 볼 땐 죽어봐라 그러고 낸 문제 같고요. 경주 역사지구 해설사 분들 정도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요것을 이제 수록해 놓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제 세시풍속하고 유네스코 관련 특강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하여튼 좀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걸 냈어.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제가 볼 때 100제 내고 싶었는데 100제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마 그때 좀 고심하다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어디까지나.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경주역사 유적지구. 지금은 백제역사 유적지구도 등재가 됐습니다. 이번에.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릉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로 세분되는데 이 중에 남산지구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는 나정하고 포석정하고 배리석불입상 요곳이 남산지구가 돼요. 남산지구. 그리고 여기 있는 계림하고 첨성대가 이게 월성지구입니다. 월성지구고 이 전화면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남산, 월성, 대릉원, 황룡사 있다고 그러죠? 요게 황룡사지구예요. 황룡사지구. 나정, 포석정, 배리석불입상. 요거.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봐주셔야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가다 전식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뭐 배운 그대로니까 어려울 게 없죠. 가는 시정전식과 나는 개정전식과 다는 경정전식과 이거 항상 눈에 익은 표니까 뭐 분석도 필요 없단 말이야. 자, 볼까요? 가 시정, 나 개정, 다 경정. 하겠습니다. 자, 시정. 관품과 함께 인품도 고려되었다. 맞습니다. 한회가가 소멸된 건 개정전식과가 아니라 경정전식과죠. 자, 승인과 지리업에게 별사전이 지급된 것이 여기는 경정전식과 맞죠? 자, 가와다. 경기 뭐야? 경기 8년에 한해서 지급된 건 전식과가 아니고 녹과전이죠. 녹과전. 원종 때. 녹과전. 그러니까 그 강화도 있다가 그 저기 개경환도 한 게 고종이잖아요. 고종. 그 고종 다음이 원종인데 그때 이제 와 보니까 막 국토 황폐해지고 공무원 봉급 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나마 소실이 덜 된 경기 8연의 땅으로 제한해서 봉급을 나눠준 기록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뭐가 돼요? 기억과 디귿 2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번 문제 풀었는데요. 앞으로 공시한국사 준비하시는 분들 한국사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수업하면 만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어렵게 해야 되고 무슨 막 힘들게 해야 되고 이만한 거 봐야 되고 그래야 만점 받는 게 아니고요.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양 한국사가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흐름
뭐 뜨거운 가슴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뭐 이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유튜브에서 설민석을 치시면 온갖 관공석 아니면 뭐 기업에서 강연한 대국민 상대로 강연한 가슴 뜨거운 그런 역사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외우라고 안 하거든요. 미미광어 이런 거 안 해요. 그걸로 공무원 된 다음에 느끼시고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외워야 돼요. 이건 어차피 대한민국 공무원이 될 수 있는 한국사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이 지식 테스트이기 때문에 두 문자를 쓰든 뭘 하든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외워지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고 재밌게 암기까지 시켜드리는 거고, 그리고 역대 이런 문제 이런 유형의 이런 선다가 나왔으니 이렇게 대비하자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한국사 만점 맞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손을 잡고 함께 승리합시다.